아, 이게 고함 소리로 인식이 되는군요. 저는 개는 아닌가 봐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제가 앞에서 뭘 하는 건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OS 14 버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이패드 OS는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아이패드 OS 14와 iOS 14 버전에 들어간 세 가지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들은 키노트에 소개가 되지 않았던 기능들이에요. 아무래도 키노트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기능들을 이야기해주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키노트에 소개가 되지 않았던 기능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아이패드 OS 그리고 맥 OS 업데이트 후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기능 세 가지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OS들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설정에 있는 손쉬운 사용에 한번 들어가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iOS 14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손쉬운 사용은 일반 사용자분들에게도 유용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기능 중에 일부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iOS 14로 업데이트라고 설정해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기능은 이 터치를 선택하면 제일 아래쪽에 뒷면 탭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켜놨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중 탭과 삼중 탭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각 탭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일단 처음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리금, 손쉬운 사용 단축키, 스크린샷, 알림센터, 앱 전환기, 제어센터, 홈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손쉬운 사용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스크롤 제스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단축어, 본인이 등록해 둔 다양한 단축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중 탭하기 기능도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중 탭을 홈 화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기능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 손으로 아이폰을 들고 사용하다가 제가 홈으로 가고 싶다 할 때 두 번 뒤를 때려주면 보시는 것처럼 홈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세 번 쳐볼게요, 이번엔. 네, 제어센터가 열린 걸 볼 수가 있죠. 즉, 이 뒷면을 터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자, 소리금, 손쉬운 사용, 스크린샷을 할 수도 있고요. 알림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스크롤이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스크롤하는 게 편하겠지만 스크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스크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크롤로 등록을 해두시면 자, 스크롤로 등록을 해놓을게요. 네, 스크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웹툰 같은 걸 볼 때도 유용하게 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손을 양쪽 다 사용하면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기능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한 손으로 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뒷면 탭 기능을 통해서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기능은 제가 앞에서 멍멍 하고 있었던 이유인데요. 바로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아이패드 OS에도 적용이 되었고요. iOS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소리 인식이라는 기능이 켜져 있어요. 자, 이걸 켜게 되면 5.5MB의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이 특정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기계상의 지능형 기능을 사용해서 소리를 인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그냥 참고용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기능이지 내비게이션 등을 할 때 이런 소리 인식 기능에 의존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사운드는 제가 일단 다 켜놨는데요. 불, 사이렌, 연기, 고양이, 개, 가전제품, 자동차 경적소리, 초인종, 노크, 물 흐르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 고함소리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로 개 울음소리를 켜놓고 체크를 해보니까 아주 잘 인식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애플워치를 착용하신 분들은 애플워치로 알림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지금 옆에서 들리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 사용자분들도 이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방에서 에어팟 프로 등을 이용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음악 등을 듣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럴 때는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로 알림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분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제가 한번 이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멍멍 안 되죠. 야옹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개 소리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 짖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개인 것으로 인식되어 소리가 감지되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함도 한번 질러볼까요? 아! 네, 고함 소리인 것으로 인식되어 소리가 감지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는 강아지 소리로 잘 인식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을 한 명 데려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 소리로 인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기능은 저희가 이렇게 메뉴들을 사용하다가 백을 해서 나가게 되죠. 상단에 있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제일 위로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백 버튼을 길게 누르면 지금 제가 소리 인식에 있는데 손쉬운 사용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 상위 메뉴로도 나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설정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으로 한 번에 이동을 하죠. 길게 누르주시면 방해금지 모드 설정으로 해서 한 번에 설정 메뉴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백 버튼이 있는 상황에서 메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길게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메뉴로 한 번에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키노트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3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기능들도 정식 배포가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자 베타 버전에 들어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실제 정식 배포가 되었을 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iPadOS, macOS 업데이트 후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